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바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1, 2부에서는 뭐 인문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인바디가 왜 현대사에서 각광받을 상품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인바디 숫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숫자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숫자들 위주로 조금 더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규철, 대표님 얼굴 한번 보시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틀러에서 시각화가 잘 돼 있어서 숫자들이 버틀러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좀 숫자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20년에 좀 역성장이 코로나 때문에 있은 이후로 21년도에 19년 수준을 뛰어넘는 1,400억 수준의 매출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21년 기점으로 19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20년 역성장의 그런 우려를 깔끔하게 좀 씻어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19년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1년 기점으로 조금 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비를 안정화시키면서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총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부채 비율은 1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인바디가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한 그리고 탄탄한 그리고 걱정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숫자들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인바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성은 충분히 있으면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5년 이후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 노란색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투자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혈압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후로 꾸준히 안 좋았는데, 21년부터 ROE가 좀 좋아지고, 총 자산 회전율이나 순이익률이 좋아진 모습 보이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년 기점으로 조금 더 고정비를 통제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그러니까 조금 더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한 9.3 정도로 여긴 나와 있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1부나 2부에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됐었고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멀티플이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1, 2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1등 기업이고 그리고 성장 산업을 BM으로 영위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정도의 멀티플은 조금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보시면 판관비나 매출 원가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매출 원가율 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이런 부분이 순이익률이 올라가는데 조금 작용을 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판관비도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매출 대비 비율은 50% 이하로 21년도에 좀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업 레버리지 를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21년도에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고요. 비용 증가율은 21년도에 많이 늘어났지만 이익 성장률이나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배당 성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뭐 EPS 대비해서는 그 EPS 주당 순익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EPS 배당 성향 비율적으로는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 그리고 배당 성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배당 성향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는 게 본격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지금 손정민이라는 2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손정민이 아니구나. 이건 부임 되시는 분이고 차인준이라는 그 자녀분에 대해서 9.28% 증여가 최근에 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조건이 됐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향후에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배당도 늘리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증여세나 이런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배당 성향을 늘릴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현황은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8년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21년도에는 특히나 좀 많이 늘린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영위되고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숫자들을 버틀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좀, 전반적인 의학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저에는 보시면 질병 치료 중심이었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기본적인 건강관리 니즈가 증대가 됐고, 그때는 이제 치료 중심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만 됐었는데,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조금 더 추가된 트렌드나 환경 변화적인 측면이 비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환경이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니즈가 좀 있고 그런 큰 축이 하나가 다이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헬시 플레저라고 했던 재미 요소 가 가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좀 증대된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개인들은 치료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인바디를 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런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용의 인바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인바디에 대한 직접 경험 을 하게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배경에는 기본적인 건강 상시 관리에 대한 니즈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1, 2부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반복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바디를 움직일 두 개의 심장이 뭐냐? 라고 하면 전문가용 간접 경험이 가정용 침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인바디를 움직일 첫 번째 심장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아직은 침투율이 전문가용이 낮은데 해외에서 착실하게 지금 법인 설립이나 이런 대형 병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문가용 시장을 착실하게 두드리고 있는 이런 전문가용 시장의 침투가 인바디의 두 번째 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가정용도 해외에서 세 번째 심장으로 인바디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세 번째 심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순차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세상에 없던 혈압계를 내놓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숫자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내수든 수출이든 보시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해외 수출이 오히려 좀 많기 때문에 전형적인 글로벌 기업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수 수출 숫자만 봤을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정용 매출 추이를 보면 내수 수출의 증가가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40억 정도 하던 게 지금 좀 1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2년 사이에 250%가 성장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매출의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은 그 전문가용을 소비자들이 간접 경험을 하면서 가정용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 매출이 아직은 내수 매출 대비해서 두드러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20년에서 21년 갈 때도 역성장, 물론 중국 영향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역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용 시장에서의 신뢰가 가정용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국내에 좀 국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국내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해외는 가정용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용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향후에 가정용 매출을 늘리기 위한 기반을 늘려야 되는 환경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 매출 추이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또 장표를 반복해놨는데, 이런 선순환이 굉장히 굉장한 인바디의 심장이자 바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해외에서의 전문가용 침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가 결국에는 인바디의 두 번째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박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정용 시장의 매출을 빼고 전문가용 시장의 매출을 보면 305억 정도 되고,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이 100% 성숙된 시장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인구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1억 명당 매출이 한 610억 정도 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부터 해서 뭐 아시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인도로 좀 국한을 해보고요. 이런 나라들의 매출액 대비 인구 대비했을 때 지금 1억 명당 매출액이 한국 시장을 100% 성장했다고 했을 때 1억 명당 매출액이 61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88억, 멕시코 25억, 유럽 30억, 인도 119억, 11억. 이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제일 높은 게 일본이 20%, 미국이 15%, 멕시코, 유럽 4%, 5%, 중남미, 중국 2%.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좀 낮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인바디가 모든 시장을 석권한 건 아니지만 현재 이 나라들에서 과점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부터 인도까지 인바디의 레퓨테이션이 현재 수준으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한국 수준의 침투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 침투율 대비해서 100% 간다 그러면 수배씩 성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배씩 성장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인바디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시장이 가정용 시장으로 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한국에서는 인바디라는 제품이 고유명사로 사용될 만큼 굉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부터 인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과점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인바디란 제품이 아직까지는 침투율이 낮고 아직까지는 대형 병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처럼 대형 병원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면 이 침투율이 충분히 한국 수준의 침투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바디 매출액에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가정용 매출 추이도 해외 부분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순서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문가용 시장이 열린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환경이 기본적이겠지만 이런 선순환이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는 고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숫자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나 감자님이 21년 주주총회 내용을 좀 올려주신 게 있는데 보시면 혈압계 전망에 대해서 했고 18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래서 종래 기술은 압력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오차가 많았는데 신기술 사용해서 올해 새로운 혈압계를 세상에 없던 혈압계를 출시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향후 성장 전략, 그러니까 체성분 분석기 향후 성장 전략 관점에서 해외 유명 병원들에서 사용 방법을 시험 중에 있다. 그래서 매년 논문이 5,000편씩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고 중환자들한테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해외 부분에 대해서 대형 병원 위주로 레퓨테이션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회사에서도 지금 보시면 가정용 시장이 전문가용 시장보다 9배 정도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포텐셜을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중국산 저가품이 시장에 많다고 하지만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 연계 제품, 불가 연동성도 강화를 하겠다. 보시면 미국 최대 피트니스 클럽 라이프타임에서 인바디가 설치됐다고 하고 저희도 지금 뭐 병원도 병원이지만 헬스장에서 인바디를 많이 접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헬스장도 굉장한 중요한 레퓨테이션을 쌓을 만한 공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에서도 선수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전문가용 시장과 헬스장 이런 부분에서 해외에서 레퓨테이션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바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인바디 숫자들을 살펴보면서 성장성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가시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배경 안에서 인바디가 가질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숫자를 살펴보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인바디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 인바디가 두 개의 심장, 세 개의 심장까지 갖춰서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항상 시간 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 시외버스 절반이 멈췄다 해서 이렇게 부도도 많이 나고 중소 고속버스 회사들이 부도도 많이 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시티투어 버스가 매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산악회를 하시는데 이제 관광버스 빌려서 이제 출발한다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또 소풍 간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리오프닝 주 중에 고속버스 회사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몇 가지 고속버스 회사를 보다가 동양고속이 좀 있었는데 동양고속을 보니까 아직은 코로나 주가 대비해서 많이 회복을 못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27,000원인데 지금 19,000원 정도 돼서 한번 리오프닝 주로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동양고속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이번 주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은 한 주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